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세법의 김동수입니다. 자, 지난 시간 이어서요 학습하겠는데 지난 시간에 납세 의무 성립 시기에 대해서 학습하셨습니다. 자, 납세 의무의 성립입니다. 납세 의무 성립, 그리고 납세 의무의 확정, 납세 의무의 소멸,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공부하는데요. 주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바로 납세 의무 성립이죠. 여러분, 납세 의무 성립이라고 하는 것은 과세 요건이 충족되는 시점입니다. 성립, 과세 요건이 충족되는 시점을 말합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는 지방세 납세 의무 성립 시기를 학습하셨죠? 취득세는 언제입니까? 취득세는 과세 물건을 취득할 때입니다. 부동산을 사야 성립이죠. 샀다 성립입니다. 그러면 부동산을 샀다고 과세관청에 가서 신고했다 확정입니다. 신고했더니 고지서를 받아가지고 금융기관에 가서 돈을 냈다 납부입니다. 소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컨셉을 잡으세요. 부동산을 샀습니다. 납세 의무 성립. 샀다고 과세관청에 신고했습니다. 확정. 확정. 그리고 돈을 납부했습니다. 그러면 소멸이 되는 겁니다. 소멸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국세의 납세 의무 성립 시기입니다. 국세의 납세 의무 성립 시기부터 살펴보겠는데요. 자, 여러분 유튜브를 보시면은 밑에 이 내용, 제가 강의한 내용이 출제 의도와 해설이 강의한 내용이 그대로 여러분 나와 있기 때문에 판서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을 통해서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필기할 것도 없습니다. 시간 나시는 대로 반복해서 들으시면 뭐 거의 다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종합부동산세입니다. 필기 생략합니다. 여러분 유의물 나와 있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똑같이 과세 기준일 6월 1일이 되겠습니다. 재산세와 똑같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납세 의무 성립 시기가 과세 기준일 내년 6월 1일이 되겠고요. 소득세입니다. 자, 소득세 중에서 여러분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게 양도소득세가 되겠죠. 소득세는 과세 기간이 끝날 때입니다. 우리나라의 소득세의 과세 기간은 언제냐? 우리나라의 소득세의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세 기간이 끝날 때니까 12월 31일이 되겠죠. 그러나 외배 규정이 있습니다. 자, 누군가가 사업하다가 사망했다. 그러면 사망일이 과세 기간, 소득세 과세 기간이 1월 1일부터 사망일까지가 되겠고요. 사업하다가 외국에 출국했다. 그러면 1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과세기간이 종료할 때니까 12월 30일이 되기도 하고 사망일이 되기도 하고 출국일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속세입니다. 상속세는 상속을 개시할 때. 자, 상속 개시일이란 피상속인 죽은 사람의 사망일을 말합니다. 상속 개시일입니다. 상속 개시일이란 피상속인의 사망일입니다. 죽은 사람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되겠고요. 증여세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할 때. 그러면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게 되면 증여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해서 시군구에 가서 거미도장 받고 취득세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증여재산을 취득할 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끝날 때입니다. 즉 과세기간 종료시인데 여러분 이 부가가치세는요 과세기간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제1기가 되겠고 7월 1일부터 12월 30일이 제2기가 되니까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끝날 때니까 6월 30일이 되기도 하고 12월 30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특별세입니다. 여러분 농어촌 특별세는 부가세입니다.
부가세이기 때문에 본세는 원래의 세금이죠. 뭐 취득세라든가 또 뭐 종합부동산세라든가 취득세 낼 때도 농어촌 특별세가 붙고요. 종합부동산세 낼 때 농어촌 특별세가 20% 붙기 때문에 농어촌 특별세의 납세 의무 성립 시기는 본세, 원래 세금, 본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유튜브에 밑에 보시면 이 내용이 자막이 텍스트가 다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서 강의 들으시기 바랍니다. 가산세입니다. 가산세는 가산할 국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 가산할 국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가 되겠고요. 마지막 8번째입니다. 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소세입니다. 과세관청이 정기적으로 부과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부과하는 세금에 대해서는 수시로 부과할 사유가 발생할 때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세금을 적게 냈어요. 적게 냈습니다. 그러면 과세관청이 추징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수시 부과할 사유가 발생할 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국세의 납세 의무 성립 시기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확정은 뭐냐? 확정은 지방세가 되었던 국세가 되었던 두 가지입니다. 신고할 때입니다. 납세 의무자가 신고할 때, 하나는 과세권자가 세금을 결정해서 납세 의무자들에게 고지서를 발부하는 겁니다. 결정할 때입니다. 결정할 때. 자, 그러면 지방세와 국세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방세 중에 확정은 뭐냐? 취득세입니다. 취득세 신고할 때입니다. 국세는 양도소득세 같은 거죠. 양도소득세. 국세는 양도소득세 신고할 때가 되겠고요. 결정할 때 지방세는 재산세 같은 겁니다. 여러분, 재산세 같은 것은 고지서가 나오는 거잖아요. 시장군수 구청장이 재산세를 세금을 계산해서 고지서를 발부하기 때문에 결정할 때입니다. 국세 같은 건 어떤 것이 될까요?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결정할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납세 의무 확정은 두 가지입니다. 신고할 때, 하나는 결정할 때. 여러분 유의물 보시니까 지방세 납세 의무 확정은 어느 때인가 그랬죠. 그래서 예를 들면 취득세라든가 등록면허세는 신고할 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 같은 거는 재산세는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할 때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해설 보겠습니다. 납세 의무 확정은 납세 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지방세. 신고하는 것은 취득세라든가 지방교육세가 되겠죠. 여러분, 취득세라든가 등록면허세가 되겠죠.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내에 신고 납부하고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산세에 있어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할 때는 대표적인 게 재산세가 되겠습니다. 국세는 종합부동산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소멸 사유입니다. 자, 소멸. 납세 의무 소멸은 뭐냐? 돈을 내야 되겠죠. 납부입니다. 납부. 고지서 받아가지고 납부하는 겁니다. 신고하던 과세관청에서 고지서를 받던 납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납입이라는 건 뭐냐? 대신 납부하는 걸 납입이라고 합니다. 대신 납부하는 걸 납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충당입니다. 충당. 여러분, 충당이라고 하는 건 뭐냐? 내가 환급받을 세금이 있고요. 납부할 세금이 있다면, 만약에 환급받을 세금이 100만 원이 있다. 그리고 납부할 세금이 300만 원이 있다면 300만 원을 다 납부하지 않냐고 환급받을 세금을 충당하는 겁니다. 100만 원. 300만 원에서 100만 원 빼가지고 200만 원만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당. 납부할 세금이 300인데 환급받을 세금이 100만 원이니까 납부할 세금에서 환급받을 세액을 차감한다는 겁니다. 까는 겁니다. 바로
충당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소멸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부가권 취소입니다. 과세관청이 부과했던 세금을 안 받겠다고 부가권 취소가 있을 때, 그래서 거기 해설 보니까 1번 납부, 납입, 충당 또는 부가권 부과의 취소가 있을 때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제척기간 내 지방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기간이 만료할 때, 이것을 제척기간 만료시가 되겠습니다. 제척기간 만료시. 여러분, 제척기간이라고 하는 건 법률용어인데요, 어떤 법적으로 제재조치를 가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법적으로 행정기관이 어떤 제재조치를 가하는 기간을 제척기간이라고 하는데, 이 제척기간에는 뭐 15년짜리도 있고요, 10년짜리도 있고요, 7년짜리도 있고요, 5년짜리도 있습니다. 이게 한번 시험 나왔는데, 양도소득세 같은 거는 국세잖아요. 양도소득세는 국세입니다. 만약에 내가 양도소득세를 사기, 국세가 되었던 지방세가 되었던 말이죠, 사기, 부정한 방법으로,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했다. 그런데 걸렸다. 그러면 10년 안에 걸리게 되면은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는 제척기간이 몇 년이다? 10년입니다. 그리고 지금 지방세인데, 지방세의 제척기간은 대부분 사기 부정한 방법이기 때문에 10년이고요. 7년짜리도 있고 5년짜리도 있습니다. 예. 여지껏 시험에 한 번 나왔어요. 양도소득세를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탈했을 때 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10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척기간은 뭐 상속세, 증여세 같은 건 사기 부정한 방법은 15년입니다. 15년, 10년, 7년, 5년이 있는데 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 그렇게 되면 납세 의무가 소멸되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소멸시효 완성입니다. 여러분, 소멸시효라고 하는 건 뭐냐면, 권리를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권리 행사를 할 수가 없는 건데요, 이 소멸시효는요, 국세나 지방세가 5년짜리가 있고 10년짜리가 있습니다. 금액에 따라 달라요. 지방세는 말이죠, 5천만 원 미만입니다. 지방세는 5천만 원 미만인데 세금을 안 냈다. 그러면 5년이 지났다. 자동으로 소멸되는 겁니다. 소멸시효 완성이 되겠습니다. 소멸시효 완성입니다. 권리자가 어떤 권리 행사를 할 수 없는 것인데 5년짜리가 있고 10년짜리가 있는데, 지방세가 5천만 원 이상일 때, 5천만 원 이상일 때는 10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세 같은 거는요, 소멸시효가 국세는 5년짜리는 5억 원 미만이고 5억 원이 되겠고, 10년은 5억 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런 금액 같은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소멸시효가 완성되게 되면은 납세 의무가 소멸되었다. 그러면 시험 문제에 납세 의무 소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해당하는 걸 뭡니까? 납부, 납입, 충당, 부가권 취소,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효 완성. 납부, 납입, 충당, 부가권 취소,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효 완성.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부동산 관련 조세 중에서 부가세를 살펴보겠습니다. 부가세 비교. 부가세. 여러분, 부가세라고 하는 건 뭡니까? 독립된 조세에 추가로 세금이 붙는 거지요. 독립된 조세에 추가로 세금이 붙는 것이 부가세가 되겠는데요. 여러분, 취득세 낼 때는 뭐가 붙느냐? 농어촌 특별세가 붙습니다. 취득세 낼 때는 농어촌 특별세가 붙는데요.
10%가 붙는데 어디 10%냐? 취득세 과세표준 곱하기 2%의 10%입니다. 2%의 10%입니다. 과세표준 곱하기 2%를 곱한 금액에 10%의 농어촌 특별세가 붙습니다. 그리고 취득세 낼 때는 지방교육세가 붙습니다. 20%가 붙는데 어디 20%냐? 과세표준에서 말이죠. 표준세율에서 이거는 표준세율에서 2%를 뺀 금액의 20%입니다. 과세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하게 되는데 표준세율에서 2%, 표준세율이 만약에 4%다. 그러면 2%를 뺀 거니까 2%에 대한 20%가 붙는다는 겁니다. 다시요. 취득세 낼 때 농어촌 특별세는 과세표준 곱하기 2%의 10%, 2%의 10%가 되겠고, 그리고 지방교육세는 표준세율에서 2%를 뺀 금액에 20%가 지방교육세가 붙습니다. 또 취득세를 감면시에는 감면세액에 농어촌 특별세 20%가 붙습니다. 거기 나왔죠? 농어촌 특별세는 감면받을 때는 감면세액에 20%가 붙는다. 그리고 등록면허세입니다. 등록면허세 낼 때는 지방교육세 20% 붙습니다.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에 20%가 붙고요. 만약에 등록면허세를 감면받았다면 감면시에는 농어촌 특별세가 20% 붙습니다. 등록면허세 감면을 받았다면 감면세액에 20%의 농어촌 특별세가 붙습니다. 그리고 재산세 낼 때는 뭐가 붙느냐? 지방교육세 20%가 붙습니다. 재산세 낼 때 지방교육세 20%가 붙습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때는 농어촌 특별세가 20% 붙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때는 농어촌 특별세가 20%가 붙습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낼 때 말이죠. 양도소득세 낼 때는 일반적으로 붙지 않고요. 양도소득세를 내는데 감면시에는 농어촌 특별세가 20% 붙습니다. 양도소득세를 낼 때는 감면받을 때만 냅니다. 감면세액에 20%의 농어촌 특별세가 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취득세 낼 때는 농어촌 특별세가 10%가 붙는데 과세표준 곱하기 2% 한 금액에 10%가 붙고요. 또 지방교육세는 20%가 붙는데 표준세율에서 2%를 뺀 금액에 대한 20%가 붙습니다. 등록면허세 낼 때는 지방교육세 20%가 붙고요. 감면시는 농어촌 특별세 20%가 붙습니다. 재산세 낼 때는 지방교육세 20% 붙고요.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낼 때는 농어촌 특별세 20%가 되겠고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때는 감면세액에 20%의 농어촌 특별세가 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가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물납과 분납을 살펴보겠습니다. 물납이라는 건 뭐냐? 모든 세금은 현금으로 납부하는 게 원칙인데 외의적으로 부동산으로 납부할 수도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부동산에 관련된 조세 중 물납을 허용하고 있는 거 있어요. 물납을 허용하고 있는 세금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재산세와 상속세밖에 없습니다. 재산세와 상속세밖에 없는데요. 재산세는 1천만 원 초과시가 됩니다. 그리고 상속세는 2천만 원 초과시에 물납제도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물납제도가 있는 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재산세와 상속세입니다. 재산세는 1천만 원 초과, 상속세는 2천만 원 초과시 물납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물납 적용하는 세목의 구분입니다. 재산세는
어떤 거냐? 지방세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입니다. 관할구역. 관할구역 내에 있는 부동산으로만 가능하고요. 상속세는 국세이기 때문에 국내 수재 부동산입니다. 이 차이점입니다. 이건 재산세는 지방세고요. 상속세는 국세이기 때문에 국내 소재 부동산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안에 있는 시군구 안에 있는 부동산으로만 물납이 가능하다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더 하겠습니다. 분납입니다. 분납. 나눠내는 거죠. 한 번에 내지 않고 나눠내는 건데 분할납부가 되는 세목은 세 가지입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 보시면 재산세는 납부할 세금이 250만원 초과시입니다. 다시요. 재산세는 납부할 세금이 250만원 초과시에 납부기간 경과일로부터 2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합니다. 재산세는 납부할 세금이 250만원을 초과할 때는 2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하고요. 종합부동산세도 250만원 초과시 분납이 가능한데 6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6개월입니다. 재산세는 2개월이고요. 종합부동산세는 6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양도소득세는 분납이 1천만원 초과입니다. 1천만원을 초과할 때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로부터 2개월 이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결론, 재산세는 2개월, 양도소득세도 2개월, 종합부동산세는 6개월이 되겠죠. 그러나 금액이 달라요. 재산세는 250만원 초과, 종합부동산세도 250만원 초과, 양도소득세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분납이 2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하다, 이런 겁니다. 자, 이 시간에 물납과 분납을 완전히 축소해서 기본적인 거 여러분들에게 다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 또 계속 이어서 6강 시간에 여러분 총론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겠는데, 여러분들 지금 말이죠, 이런 총론은 여러분들이 보통 전문 학원에서 6시간을 학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제가 시험에 나올 것만 1.5시간으로 끝내드리는 거니까 4분의 1로 축소해서 여러분들이 핵심적인 것만 학습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6강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